시작했구만.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성진입니다. 너무 시작하고 그냥 가버렸네. 오늘은 제가 브이앱으로 진짜 말 그대로 여러분들 고민을 한번 들으면서 제 나름대로 뭐 해결책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냥 뭔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말을 해드리고 싶어서 한번 켜봤어요. 봅시다. 뭐 요즘 고민 많이 없나요? 뭐 없어요? 고민? 허허, 알바하는데 갑질을 당했어요. 어떡하나? 무슨 갑질인지를 약간은 상세히 적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배가 아픈데 배가 고파요. 이거는 뭔지 알아요. 그냥 먹어야 돼요. 그거 먹고 배 아픈 거를 이제 밀어내주면 좀 괜찮지 않을까? 먹고 싶은 게 많은데 살찔까봐 고민이라 못 먹는다. 참 그거는 어렵죠. 그냥 나 같으면 살찌고 말아요. 전혀 뭐 해결책이 아니에요.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제 생각을 얘기하는 겁니다. 요즘 그 트위터에 박성진이라는 사람이 너무 귀여워 보이는데 중증인가요? 아니, 중증 맞는 것 같은데. 허허, 쉽지 않은 일을 하네요. 친한 친구가 선을 넘는 장난을 쳐서 고민이다. 그런 사람들 있죠. 그 약간 눈치가 없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그래서 좀 그 선을 정확히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는 딱 까놓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 같아. 나는 뭐 요 정도까지는 참을 수 있지만 요 정도 넘어가면 그걸 넘는 거라면 나는 좀 힘들다 라고 그냥 친한 사람이면 오히려 더 쉽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것 같아. 읽고 싶지 않다면. 그게 쌓이다 보면 또 잃을 수도 있으니까. 보자. 친구들은 다 취직했는데 저는 대학원에서 공부 중이에요. 더 공부해야 할지 취직이 맞는 건지 너무 고민돼요. 오호, 이거 약간 그 조급할 때의 마음인 것 같아요. 우리도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 같이 연습하던 친구들이 이제 데뷔를 하고 우리는 이제 연습생으로 아직 남아 있을 때, 그럴 때 되게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이게 뭐 회사를 나가서 이제 다른 일을 찾아야 되나, 아니면 뭐 진짜 이거를 이 악물고 버텨서 내가 내 이름 걸고 이제 뭐 데뷔를 해야 되나 라는 고민도 되게 많이 했었어요, 우리도 사실. 근데 이럴 때 만약에 진짜 다른 뭔가 일을 해서도 재밌을 것 같고 막 내가 해낼 수 있을 것 같다 하면 뭐 당연히 그만두고 취업을 하고, 근데 그게 아니라면 일단 내가 제일 잘하는 거니까, 제일 잘하고 좋아하는 거니까 내가 선택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더 그 분야에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막 마냥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고,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쓰는 시간이 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내일 모레 시험인데 공부 좀 하라고 해주세요. 이건 뭐 나도 뭐 할 말이 없어요. 뭐 시험인데 뭐 공부, 그냥 누가 공부 또 그래 뭐 앉아가 하고 싶어요. 그냥 그래도 나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면 뭐 그 정도 고통 조금 참아줄 수 있는, 나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좀 더 자기 위안 삼는 것 같지만, 그래도 뭐 무슨 상관이에요. 어차피 내가 기분 좋으면 되지 뭐. 오빠, 저는 비교를 자꾸 하게 돼서 고민이에요. 오빠는 스스로를 어떻게 사랑하려고 노력하시나요? 이게 되게 어려워요. 뭐 자존감, 뭐 자신감과 조금 약간 관련이 있는 얘기인데, 왜 그냥 제 생각은 그래요. 이제 태어날 때는 약간 자존감이랑 자신감이 다 100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잖아요. 뭘 모르니까, 내 비교 대상이 없으니까. 근데 비교를 하면서부터 이제 자신감이 떨어져. 이게 비교를 하면 쟤는 얌전한데 막
그러니까 그게 내 자의가 아니고 타의에 의해서도 쟤는 얌전한데 내가 봤을 때는 얌전한 사람이 되게 착해 보여, 좋아 보여. 근데 쟤는 얌전한데 왜 나는 이렇게 막 산만하지? 막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부터 조금씩 이제 자신감이 떨어지는 것 같아. 근데 자신감이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자존감도 마찬가지로 같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비교하는 게 솔직히 내 정신 건강에 너무 안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 나를 다른 사람이랑 비교해서 뭔가 더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이다. 약간 도훈이가 약간 그런 스타일이라고 보거든요. 도훈이는 그 최고를 딱 보고 그 다음에 나랑 비교를 했을 때 나는 아직 한참 밑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매번 그거를 노력으로 메꾸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동기부여가 아니고 이제 자기의 자신감, 자존감을 깎아내리는 그런 용도로 이제 비교가 돼버린다. 그러면 솔직히 비교를 할 필요가 없지. 그러니까 나는 나 자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좋은 모습을 보고, 그러니까 좋다는 거는 알지만 하지만 내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더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왜냐면 내 삶의 주체자는 나고 그거를 왜 굳이 다른 사람이랑 비교해서. 그리고 그 사람은 솔직히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하면서 뭔가 자기 거를 다져온 사람이고 그 뭔가 좋아 보이는 그 모습이 결과인 사람일 가능성도 높고 아니면 그 좋은 모습이 정말 찰나의 순간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자기의 예외적인 상황일 수도 있고. 근데 그 좋은 모습만을 딱 보고 뭔가 나랑 비교를 해버린다? 그거는 좀 너무 나한테 못하는 짓인 것 같아. 그냥 내가 계속 반말로 하고 있네요. 미안합니다. 아무튼 저도 그래서 약간 자신감이 많이 떨어졌을 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자존감은 항상 높아요. 옛날에는 뭔가 자존감이 낮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존감은 그냥 나는 나 자신이야 라고 나는 나를 인정을 해요. 근데 자신감에 대해서는 좀 많이 떨어질 때가 있었어. 나도 마찬가지로 뭔가 좋은 것만 보고 뭐 최고의 사람들을 보고 하다 보니까 나랑 비교하면 나는 하등 뭐 약간 뭔지 알죠? 그 흔히 표현하는 발톱 떼만도 못한 사람 같은 느낌이었어. 근데 그거는 내 자신을 그냥 옥죄인 거잖아. 비교하면서. 그러니까 뭐 자의로. 그러니까 물론 뭐 타의도 가끔은 있었겠지만 나는 뭐 사실 내 자존감이 높다 보니까 바깥 사람들 얘기는 사실 잘 안 들어요. 그냥 내 자신이 막 나를 끌고 내려가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지.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꼭,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나, 그 어제 나랑 비교를 하는 게 차라리 낫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이전에 뭐 먼 사람, 다른 사람들이랑 비교를 해봐야 어차피 내가 아닌 사람이고, 그럴 거면 차라리 어제 나보다는 내가 지금 조금 더 나아졌나? 라고 비교를 하다 보면 하루하루 솔직히 나아지지 막 나빠지지는 않을 것 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경험으로 인해서 뭔가 얻는 것도 있고 뭐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나아지는 쪽으로만 가지 나빠지진 않는 것 같아. 뭐 그래서 뭔가 자신감이랑 자존감을 이렇게 높이려면 그 비교를 해서 딱 그 동기부여까지만 딱 얻고 그 외의 거는 뭔가 나랑 다른 사람이니까 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그게 좀 보호기제 같을 수도 있지만 근데 어쩔 수 없잖아요. 내가 만약에 그거에 비교하면서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이면 차라리 보호기제를 발휘하는 게 낫지. 미안합니다. 아무튼 그냥 뭐 제 생각입니다. 다이어트 하는데 식욕 참는 법 좀 알려주세요. 저도 좀 알려주세요. 이거는 나도 몰라요. 하하. 혼자 몰래 짝사랑 중인데 그 사람한테 어떻게 다가가야 할까요? 호호, 아주 중요한 문제죠. 근데 그 사람이랑 이 사람의 관계,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분이랑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도 사실 잘 모르겠고, 뭐 어떻게 내가 픽션을 한번 만들어봐야 되나요? 교수님이 과제 너무 많이 내줘요. 교수님한테 이거 이거는 미안합니다. 안 읽을래요.
뭘 해도 재미없을 때 근데 그거는 아직 재밌는 걸 못 찾았을 가능성이 높아. 그래서 뭐든 더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가끔 저도 그럴 때 있어요. 막 뭔가 뭐 무대하고 나면 이제 또 공허함이 찾아온다. 그럴 때도 있었죠. 그럴 때는 이제 진짜 아무것도 하기 싫고 막 그냥 침대에 누워서 그냥 가만히 있고 싶어요. 누구보다 가만히. 근데 그 가만히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약간 막 하고 싶은 게 없어지는 느낌이 강해요. 근데 그럴 때는 일단 뭐든 그냥 내가 그냥 나가보는 거야. 뭐 길을 걷다 보면 뭔가가 생각이 날 수도 있고. 근데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건 안 바뀌는 것 같아. 좀 뭔가 재밌는 거를 찾는다기보다는 새로운 걸 찾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고, 아니면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거를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자. 오빠는 다시 20살 때로 돌아가면 뭘 바꾸고 싶나? 20살 때로 돌아가면 저는 조금 더 열심히 살 것 같아. 그리고 막 자세도 조금 약간 고치고, 막 지금 이제 와서 좀 약간 스트레칭도 좀 하고 막 하는데, 이 27년을 이렇게 살다가 이제서야 스트레칭을 하면 그거 쉽게 안 바뀌어요. 근데 조금이나마 어릴 때 그 약간 식습관이나 뭐 내 자세 뭐 이런 안 좋은 습관들을 최대한 고쳐놓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럼 좋지 않을까요? 그리고 아니면 그 좋은 습관을 만든다던가, 뭐 운동을 한다, 뭐 이런 것들. 전공이 너무 안 맞아서 힘들어요. 지금이라도 하고 싶은 걸로 전공 바꿀까요? 네, 새로 입학하면 나이가 너무 많아요. 나는 찬성해요. 저는 찬성해요. 이게 막 그런 게 있어요. 막 하다 보면 잘하게 되는 것도 있지만, 근데 내가 좋아하는 걸 할 때랑은 그 능률이 확실히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내가 좋아하는 거는 내가 알아서 찾아서 하게 되지만, 근데 내가 그냥 지금 하고 있는 거를 잘하게 되려면 이제 내가 관심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듣는 거, 뭔가 배우는 것들에 의해서 이제 변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근데 내가 뭔가 주체가 되어서 이제 뭔가 조금 더 알아내려고 하고 이러다 보면 더 좋은 쪽으로 흘러갈 수 있으니까, 이게 나이는 솔직히 제 생각은 숫자에 불과해요. 진짜 제가 고등학교 쌤한테 배웠던 게 있는데, 고등학교 쌤이 이제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일본어 쌤이었어요. 일본어 쌤이었는데, 근데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한 22 이럴 때 다시 만나니까 쌤이 이제 영어를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영어를 가르쳐 보고 싶다라는 거야. 근데 영어를 가르치면 초반부터 이제 바로 그 선생님을 뛰어들지 못할 거다라고 생각하면서도 영어를 가르치고 싶으니까 영어를 바로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 당시에 한 진짜 40대 한 중반 정도, 초반? 중반? 뭐 이렇게 됐었는데도 불구하고 진짜 막 일단 뛰어들었어. 근데 결국에는 1년도 채 안 걸려서 그 중학교 교사부터 해서 시작을 하더라고요. 나 그거 보면서 진짜 와, 역시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하는 게 맞다. 그리고 하고 싶은 걸 하다 보면 잘하게 된다라는 걸 또 한 번 깨달았어요. 진짜 멋있는 쌤이었어. 뭐 간간히 봐요, 간간히. 원래 잠이 진짜 많은데 요즘 스트레스 때문에 잠을 잘 못 자요. 잠 잘 자는 법 알려주세요. 스트레스 때문에 잠을 못 잔다. 와, 이거는 저도 경험해본 바로 되게 힘든데, 스트레스를 받는 거는 생각의 차이. 물론 지금은 저는 많이 극복을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아까 말했던 그 자존감이나 자신감 쪽으로도 연관이 되게 많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는 요인 자체를 내부에서 뭔가 일단 고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그게 어떤 이유 때문인지는 제가 잘 모르니까 섣불리 뭔가 얘기를 해줄 수는 없네요. 하지만 잠을 잘 자는 법? 예를 들면 잠기가 예민하다 이러면 기막이 끼면 되고요.
뭐 빛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 아마 커튼 달고 뭐 저거 뭐냐 이거 안돼 끼고 뭐 다 해봐요. 뭐든지 다 해봐. 음. 음. 타지에서 혼자 크리스마스 1월 1일을 보내야 될 것 같아요. 뭐 하면서 보내죠? 너무 외로울 것 같아요. 외로울 수 있죠. 케빈과 함께? 미안합니다. 타지에서 타지에도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제일 좋지만 그게 없다면 약간의 일탈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뭐 일탈이라 하면 거창한 거 말고 그러니까 내가 여태까지 안 해봤던 거를 또 찾아서 해보면 그쪽으로 신경이 쏠리다 보면 이 약간 외로움도 조금은 잊혀지지 않을까요? 모르겠어요. 저도 뭐 사실 타지에서 생활을 좀 오래 했다 보니까 뭔가 친구들 보고 싶을 때 못 보고 막 이러는 게 되게 막 아쉽고 외롭다고 느껴질 때도 가끔 있었어요. 근데 뭐 그럼 그냥 전화하면 되고 뭐 야 잘 지내냐? 그럼 똑같아. 뭐 한 진짜 3초면 그냥 그 어색함도 다 풀리고 막 오히려 내가 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연락을 해보는 것도 방법일 것 같네요. 제가 밝고 긍정적인 사람인데 주변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니까 가끔 제가 쉬운 가면같이 느껴져요. 나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약간 그런 식으로 표현만 하는 것 같다라는 것 같은데 어렵네요 이거는. 저도 사실 되게 부정적인 사람이었어요 생각이. 근데 겉으로 내보내는 것부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이게 표현을 하는 거에서 뭐 예를 들면 이제 원필이 같은 경우는 되게 긍정적으로 최대한 생각을 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 친구를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부정적인 상황에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려고 하지? 부터 처음에 의문부터 시작했어요. 근데 그러면서 그냥 저렇게 하면 조금 나아질라나? 하고 저는 진짜 겁없이 도전을 해요. 좀 뭐든 좋아 보이는 거 있으면 일단 다 해봐야 돼. 해보고 나랑 맞는지 안 맞는지를 먼저 찾는 것 같아. 하트가 안 눌러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막 무슨 뭐 방법이든 다 해보는 거라서 사실 이분들도 뭔가 내가 씌운 느낌이라기보다는 자기가 쓰고 싶었으니까 쓴 거지 않을까요? 만약 가면을 쓰고 있다라고 치면은. 근데 가끔은 그런 사람들도 이제 막 내면을 비칠 때가 있단 말이지. 그럴 때 이제 약간 조금 더 진중하게 들어주고 얘기를 나눠보는 쪽이 더 좋지 않을까요? 몰라. 뭐 술도 가끔은 뭐 도움이 될 수도 있죠.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저에게 너무나도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지쳐요. 관심을 표현은 해봤는지가 일단 그러니까 막 관심 표현 나만의 표현법 말고 나만의 표현법은 나만 알지 어떻게 그 사람이 알아요? 그냥 막 가서 뭐 조금 더 챙겨주려고 한다던가 아니면 뭐 마음을 표현을 한다던가 이런 방법도 있죠. 뭐 마음을 표현하는데 만약 그 상대방이 만약에 너한테 관심 없어 라고 하면 관심을 줘버리면 되는 거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아하는 마음이 크다 그러면 일단 내가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다 해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뭐 후회는 안 해야지. 그때 좋아했는데 내가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될 걸 하고 후회하는 것보다는 그냥 차라리 그 순간 후회하고 말지. 하기 싫은 부탁을 받을 때 거절을 못 하겠어요. 쉽게 거절하는 방법 있나요? 쉽게 거절하는 방법은 없어요. 모든 사람이 거절할 때는 마음이 불편하게 돼 있어. 근데 그거는 거절을 해봐야만 해요. 이게 처음엔 되게 사소한 것부터 사소한 걸로 막
거절을 하니까 되게 째째해 보이고 그래 보인다? 근데 사소한 거는 그런데 만약에 큰 걸로 거절을 해버리잖아? 쟤는 내 사람이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을 해요. 차라리 사소한 것부터 나는 거절을 할 줄 아는 사람이야. 내가 만약에 진짜로 뭐 상황마다 근데 다르잖아. 예를 들면 어떤 상황에 내가 기분이 좋을 때는 거절 안 하고 다 들어줄 수도 있고, 근데 기분이 안 좋을 때는 거절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나만의 약간 그 매뉴얼, 그러니까 그때 감정이 가는 쪽으로 선택을 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근데 그게 상대방한테 내가 뭔가 내 사람으로 생각을 안 하나 보다 라고 느껴질 정도로 하면 안 되는데, 그게 매 순간이 되면 안 되는데, 근데 그거는 또 별개잖아. 이제 뭐 내가 네 사람이다 라고 표현하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으니까 그 외적인 부분에서 하면 되는 거고, 근데 내가 진짜 거절을 해야 될 때는 거절을 하면 되지 뭐. 근데 상대방은 다 들어주는데 내가 거절하는 거는 조금은 어려운 것 같아. 뭐 그냥 사람마다 좀 약간 정도의 차이를 두는 게 낫지 않을까. 물론 나는 그래요. 나는 약간 받는 만큼 주는 게 맞고, 뭐 주는 만큼 받았으면 하고, 뭐 약간 그런 편이라서. 맞아. 오빠, 제가 하고 싶은 일들이 엄청 많은데 자꾸 생각이 너무 많아서 망설이고 있어요. 어떡하죠? 저도 그래요. 저도 매번 그래, 뭐 올해는 꼭 뭐 스트레칭을 하겠어, 아니면 올해는 꼭 운동을 하겠어, 올해는 꼭 뭐 체중을 더 불리겠어,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해도 잘 안 돼. 그러니까 모든 플랜이 다 맞춰져야지만 실행을 하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이미지 트레이닝만을 막 꾸준히 해봐요. 근데 요즘에 드는 생각은 조금 약간 달라요. 뭐든 시작을 하고 일단 부딪히고 난 다음에 그거를 세부 조정을 해 나가는 게 오히려 시작하는 단계는 더 빠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 근데 시작을 해봤는데 지금 내 마음 상태로는 이거를 못하겠어. 그러면 굳이 뭐 지금 할 필요 없잖아. 나중에 그냥 그래 뭐 지금은 아닌가 보다 하고 제끼면 되고. 근데 그거를 생각으로 지금부터 해야 되나, 지금부터 하면 지금은 좀 힘들 것 같은데, 백날 해봐요. 그냥 뭐든 일단 시작해보는 게 맞는 것 같아. 가벼운 질문을 했어요. 오늘 저녁으로 밥을 먹을까요? 면을 먹을까요? 밥이요. 밥? 조금. 낯을 너무 가려요. 이거 어디 갔노? 방금까지 있었는데. 낯을 너무 가려요. 뭐 낯을 안 가리는 방법 뭐 이런 건가요? 모르겠어. 근데 저도 낯을 많이 가려요. 뭐 안 믿기겠죠? 하지만 낯을 되게 많이 가려요. 저 트리플 A형입니다. 되게 소심해요. 그래서 옛날에는 제 모습이 되게 싫었어. 그러니까 처음 보는 사람들 앞에서 막 말을 못하고 막 쭈뼛쭈뼛하고 막 떨리고 막 이러는 게 되게 싫었는데, 그거를 언제 한번 그냥 에이 그래 내가 미친 척 해보고 한번 다가가보자. 심지어 그런 사람들도 되게 많잖아요. 옆에 사람들 보면서 막 나도 저렇게 한번 해볼까? 해봤어. 근데 생각보다 다른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잖아요. 내가 변하는 게 이 사람들한테 크게 중요하지 않아, 솔직히. 그러니까 뭐 내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냥 얘가 이렇게 했네 정도지, 뭐 크게 막 이상하게 보거나 막 이러진 않는 것 같아. 그래서 조금 더 이제 뭐 낯을 가리. 낯가리는 것도 약간 다른 얘기인가. 근데 낯가리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나 때문에 이 어색해지는 거를 되게 싫어해서 낯을 가리는 게 싫다라고 생각을 할 텐데, 근데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느끼는 그 어색함을 상대방도 느끼고 있을 거란 말이지. 그럼 내가 먼저 다가가 주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 그러니까 처음에는 조금 약간 내가 아까 말했다시피 뭐 가면을 쓰고서라도 다가가는 모습이 보일지 몰라도, 근데 그게 자연스러워지면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자연스러워진단 말이야. 그러면 나도 마찬가지로 안 불편해. 뭔가 그런 식으로 저는 좀 많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뭐 솔직히 저희도 펜스 하면 이제 처음 보는 분들 딱 온다 그러면
약간 낯이 가려지긴 하죠. 근데 그거는 내가 만약에 낯을 먼저 가려버리면 상대방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낯을 대면대면하게 할 거란 말이야. 그럴 거면 차라리 처음부터 그냥 친구처럼 다가가봐요. 다가가면 상대방도 이 사람은 약간 편하게 하네? 라고 쉽게 다가올 수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그 뒤에 친해지고,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마음을 주고 싶은 사람한테만. 내가 마음 주기 싫은 사람한테는 굳이 뭐 낯가리고 뭐 그거 무슨 상관 있어요. 오빠는 서울 올라왔을 때 사투리 때문에 곤란했던 적 없나요? 사투리 때문에 저는 없어요. 사투리 때문에 곤란했던 적은 아니고 약간 표현 방식에서 곤란했던 적은 있지. 그러니까 좀 아무래도 표현 방식이 되게 직설적이고 좀 센 느낌이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표준어를 쓰는 분들보다는 조금 더 센 느낌이 강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 내가 그냥 툭 얘기하는 게 되게 나는 편했는데, 근데 그게 이 사람한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이 사람한테 맞춰야지. 솔직히 내가 대화를 하고자 하는 사람인데, 내 말을 들어줬으면 하는 사람인데, 그러면 이 사람이 느끼는 그 감정을 최대한 맞추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나에 대해서 뭘 예민하게 생각을 하는지, 그러니까 내 표현 방식에서 뭘 예민하게 생각하는지를 뭐 조금 관찰을 하던, 아니면 상대방이 얘기를 해주던 그런 걸로 알아가면서 조금씩 그런 부분만 제어하면 되는 거야. 뭐 우리 멤버들도 마찬가지고, 멤버들한테도 뭔가 멤버들이 이런 거를 딱 했을 때 싫어하는 것 같다, 그러면 당연히 조심하듯이 약간 말도 그런 식으로 좀 최대한 조심해야 될 말, 아니면 내 방식대로 표현할 말, 뭐 이런 식으로 좀 맞춰갔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뭐 사람마다 느끼는 게 다르니까. 상대방의 반응이 조금만 안 좋아도 저를 싫어하는 것 같다고 생각하니까 관계 맺기가 너무 힘들어요. 허허. 이거는 어려워. 인간관계가 제일 어려워. 너무 내 것만 내비쳐도 상대방한테 안 맞으면 그게 또 어려워지고, 그렇다고 너무 맞추려고 하면 내 거를 잃어버리는 느낌이 강하고, 그래서 대화를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관계에서는 대화를 하면 할수록 이 사람의 성격이 어떤지, 이 사람의 생각이 어떤지를 알아봐야 되는데, 근데 시작 단계부터가 안 된다는 거잖아. 근데 싫어하는 모습이고, 이건 되게 예민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서. 저도 사실 그래요. 저도 좀 약간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서 내가 행동을 할 때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딱 던져보고 아니구나 하고 움츠러들 때도 많은데, 근데 그거에 대해서 겁내지 마요. 그냥 상대방이 나랑 안 맞는 거고, 그러니까 상대방은 나 같은 사람을 겪어본 적이 없는 거야. 아니면 이런 부분을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고, 근데 나랑 같이 계속 오랫동안 이제 알고 지내려면 뭐 그런 부분만은 제외하고 내 거를 보여줘야 될 때는 보여주고, 그러면 되잖아. 서로 대화하면서 맞추면 되는 거 같은데, 처음부터 그렇게 겁먹지는 않아도 될 것 같아. 너무 유리 멘탈이라 상처도 잘 받고 쉽게 못 털어내요. 오빠는 어떻게 멘탈 관리하나요? 저요? 저는 솔직히 많이 삭히는 편이었어요. 그러니까 나 혼자 짊어진다, 약간 이런 느낌이 강했어. 몰라, 그게 멋있어 보였나 봐. 근데 몰라, 지금은 뭐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됐고 막 이러다 보니까 뭐 그런 스트레스들을 하루하루 이제 조금씩 풀어가는 방법이 생겼지만, 근데 이런 멘탈 관리, 근데 저는 언제나 내 자신은 나니까 라고 생각을 해왔어서, 뭔가 멘탈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면 저는 제 거를 일단 먼저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최대한 감정적이지만 않게, 그냥 나는 이러이러한 경험이 있어서 이러이러한 걸 싫어해 라고 얘기하는 거는 상대방도 마찬가지로 기분 나쁘진 않을 거 아니야. 상대방도 그런 경험이 있을 건데.
그래서 멘탈 관리는 그때 얘기를 하는 거. 그러니까 조금 더 내 자신을 솔직하게 말하는 거. 감정만 걷어내. 막 가끔 막 욱할 때 있잖아. 욱한데 감정까지 이제 팍 쏟아내면 상대방도 들어주기 싫어요. 누가 화내는데 봐봐요. 본인이 생각을 해요. 본인이 이제 상대방의 뭔가를 딱 건드렸어. 근데 상대방이 화부터 내. 그러면 받아들이고 싶어. 야 미안 하고 하는 사람들은 되게 좋은 사람들이에요. 부러워요.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감정에는 또 감정이 나갈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뭔가 스트레스를 풀 때는 감정을 걷어내고, 그러니까 그 멘탈 관리를 할 때는 멘탈 관리라고 할 건 없죠. 그냥 멘탈 관리는 그냥 그때 내가 생각이 나는 그 감정을 최대한 감정만 걷어내고 얘기를 하는 거. 그게 저는 멘탈 관리를 하는 방법이에요. 기분 나쁜 거 있으면 기분 나쁘다고 얘기를 하면 되지. 발표만 하면 너무 긴장해서 목소리까지 덜덜덜 떨어요. 오빠는 긴장을 어떻게 다스리나요? 이거 약간 무대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좀 많은 사람들 앞에 나서야 되는 거. 그걸 못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 뭐 많지 않을 수도 있지만 뭐 저는 그랬어요. 저는 되게 사람들 앞에 딱 나서면 막 벌벌 떨고 막 난리 났어. 하지만 나를 믿어주는 팀원이 있고, 그러니까 발표에서도 같이 이제 조별 과제를 하는 팀원들이 있을 거고, 그 사람들이 믿고 나한테 맡긴 거잖아.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를 더 떳떳하게 얘기를 하면 되지. 자랑스럽게 우리 같이 준비한 거를.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제 데이식스가 무대에 오를 때는 뭐 초반에는 되게 떨었어. 그러니까 이게 뭔가 평가를 받는다라는 생각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내가 잘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는 건지. 근데 준비한 거대로, 그리고 오히려 그렇게 긴장을 하는 순간 뭔가 준비한 것도 다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고. 그래서 후회를 할 바에는 그냥 철판 깔고 내가 준비한 것만큼만이라도 딱 보여준다 하고 그냥 다른 사람, 그러니까 내 주변 사람들 믿고 탁 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으니까 좋아하는 게 사라진 기분이에요. 그럴 때도 있죠. 뭐 가끔은 좋아하는 거를 이제 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음악을 일로 삼다 보니까 뭔가 막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해야 될 때 약간 이런 생각이 되게 많잖아요. 많이 들잖아요. 근데 내가 일단 좋아해서 시작을 했는데 그 좋아한 이유를 확실히 알면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뭐 내가 내 거를 표현하는 게 되게 좋아서 음악을 시작했다 라고 하면 내 거를 표현하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뭔가 내가 일을 하기 싫은, 그 내가 싫어하는 무언가를 해야 될 때도 최대한 내 거를 찾으면 돼. 그러니까 내가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저는 그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 이게 뭔가 일을 대할 때는 관점이 되게 다 다르잖아요. 근데 내가 하기 싫은 일이 딱 있더라도 그 일을 해내는 것마저도 이제 좋아지려면 이제 이 안에서도 내가 최대한 무언가를, 내 거를 잃지 않는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합리화 같지만 어쩔 수 없어요. 뭐 그렇게라도 나를 지켜야지. 좋아하는 일이랑 적성에 맞는 일 중 뭐를 선택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까랑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좋아하는 일을 하면 하다 보면 그게 적성에 맞는 일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에요. 제 생각? 속에 있는 얘기들을 잘 안 하는 타입인데 무조건 속에 담아두는 게 좋은 걸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거에 대해서 저도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저도 약간 속에 담아두는 타입이라. 근데 속에 담아두면 해결이 안 나요. 그래서 뭔가 처음에는 너무 막 지금 당장 어차피 얘기를 해봐야 이 표면만 딱 보여지고 뭔가
그 중심, 핵이 되는 그거를 못 바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뭔가 얘기를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표면부터 시작을 해야 돼. 어쩔 수 없어요. 안 해봤잖아 여태까지. 표면부터 다 얘기를 해봤던 사람들은 이미 핵을 얘기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표면부터 얘기를 안 했던 사람들은 그것부터 얘기를 해야죠. 그것부터 이제 차근차근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해결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막 이 사람이랑 관련된 얘기가 아닌데도 뭔가 얘기를 해야 되나? 이런 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 진짜 내 사람이고 나를 걱정해주는 사람이고 내가 충분히 나를 생각해줄 수 있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얘기를 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짐을 짊어주는 것 같아서 그게 걱정일 수는 있지만, 근데 뭐 얘기하고 그 뒤에 뭐 좋은 모습 보여주면 되지 뭐. 몰라. 모르겠다. 이거는 좀 나도 어려워. 현실 파악을 하고 현실에 맞춰 나아가기 vs 극복을 위해 도전하며 이상을 꿈꾸기. 요거는 저는 도전. 뭔가 죽을 때까지 도전해야 되는 것 같아. 아니면 뭔가 그러니까 이상을 쫓다 보면 그게 현실이 될 때도 있어요. 우리도 사실 그래왔고, 내가 경험해본 바로는 그래. 뭐 우리가 데뷔를 하는 것부터가 일단 이상이었고, 그리고 무대 위에 섰을 때 우리가 만든 곡을 다 같이 불러주는 거, 그것마저도 이상이었어요. 근데 그 이상이 현실이 돼봤잖아. 그래서 그 이상을 되게 현실로 만드는 쪽으로 생각을 하다 보면 뭐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까요? 수능 끝나고 놀 만큼 놀고 나니까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뭔가 3년 동안 바라봤던 목표를 막상 이루니 허무해요. 허무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더 놀아요. 신나게 놀아. 아주 그냥 내가 못 해본 거 다 해본다라고 생각하고 미친 듯이 놀아요. 이 시기 아까워요. 가만히 막 허무하게 있게 그냥 최대한 놀고, 아니면 가끔 약간 건설적인 일도 하는 게 좋지. 뭐 운동이 됐던, 아니면 내가 앞으로 이제 직업으로 삼고 싶은 무언가에 대한 배움도 좋고, 뭐 아니면 하다못해 언어라도 배워봐요. 언어 뭔가 안 쓰일 것 같지만 뭐 언젠가는 쓸 일이 분명히 있을걸요. 배워두면 좋잖아. 절친한 친구와 관계가 끊겼을 때의 헛함을 극복하는 방법이요. 저는 다른 절친한 친구들을 찾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절친한 친구와 관계를 잘 끊지 못해요, 나는. 그래서 최대한 뭔가 다 받아주려고 하고 이해를 하려고 하고 하는 편인 것 같지만, 근데 만약에 혹시나 진짜 피치 못할 사정으로 끊어야 된다 라고 하면 뭐 또 다른 절친한 친구를 찾아보는 것 같아요. 물론 나는 마음을 두는 친구들이 몇 있어서 그래도 좀 뭔가 이 친구로 상처를 받았을 때는 이 친구한테 뭐 이 친구에 대한 험담을 하거나 막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이 친구한테 뭐 조금 더 기대어 보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아. 뭐 어찌됐건 다 내 사람이면, 그리고 관계가 회복되면 제일 좋죠. 그거는 베스트지. 최대한으로 할 수 있는 노력조차 안 하고 좋은 결과만 바라는 것 같아서 자괴감이 들고 제 자신이 너무 싫어요. 최대한을 할 수 있는 그럴 수 있죠. 하지만 그 최대한으로 할 수 있는 노력을 누가 정했어요?
자기가 기준을 잡아놓은 거잖아. 왜 그 기준을 그렇게까지 높여놔요? 내가 할 수 있었던 건 그냥 고작 요 정도였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오히려 마음 편하지 않을까? 적어도 어차피 결과도 이렇게 나갈 거고 뭔가 똑같다면 그러면 과정이라도 그냥 나 기분 좋으면 됐지. 합리화 같지만 그렇게라도 극복하는 게 낫지 않을까? 뭔가 자신감을 안 잃어버리는 게 낫지 않을까? 내 자신이 지금 할 수 있었던 건 고작 요 정도밖에 안 됐다 하고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되는 것 같아. 내 자신이 약간 뭐 깜냥이 안 됐다라고 하나 뭐 그 정도까지 할 수 없는 사람인 걸 어떻게 뭐 인정해야지. 그게 나은 걸. 저는 모든 일에 심하게 의미부여를 해요. 안 하는 방법 없을까요? 저도 의미부여를 되게 많이 하는 편이었어. 근데 상대방은 뭐 행동으로 만약에 예를 들자면 상대방은 정말 별 의미 없이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내가 혼자서 의미부여를 한다고 해서 그게 의미가 되는 건 아니잖아. 그럼 차라리 모르겠을 때 막 헷갈릴 때 이럴 때는 상대방한테 물어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 근데 그게 아니고 뭔가 뭐 예를 들면 뭐 우연치 않게 벌어진 일을 가지고 이게 내 운명이었나 라고 약간 의미부여를 하는 분들도 계실 거란 말이지. 의미부여 해서 좋을 거는 저는 의미부여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해서 나한테 득이 될 게 없으면 나를 깎아내리기만 해야 되는 거라면 굳이 그 의미부여를 할 필요 있나요? 뭐 나 혼자 나를 뭔가 힘들게 만드는 건데. 낮과 밤이 너무 바뀌어서 고민이에요. 아침형 인간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낮이 맞는 사람이 있고 아침이 맞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햇빛을 받으면 좋으니까 뭐 조금이나마 해를 보는 시간을 조금씩 늘려가면 좋지 않을까요? 만약에 내 의도로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내 자의로,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거라면 조금이나마 해보면 그게 막 처음부터 내가 막 저녁 6시에 일어나는 사람인데 내일부터는 난 아침 11시, 뭐 10시에 일어나겠어. 무리한 목표 잡지 마요. 나는 그 정도까지 되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밑밥 깔고 가야지. 그냥 그래 뭐 3시라도 어디냐, 3시에라도 한번 일어나보자 라고 생각하는 게 편한 것 같아. 그리고 그렇게 막 나를 옥죄이지 않고 최대한 할 수 있는 뭔가 처음부터 큰 거를 바라지 마요. 처음부터는 조금씩 차근차근 해나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자세가 너무 안 좋은데 추천하는 스트레칭이 있어요? 그거는 근데 사람마다 뭉친 게 다 달라가지고 뭐 찾아보면 요즘에 스트레칭 그 비디오들 많거든요. 뭐 그걸 해보고 그것도 안 시원하다, 뭐 다른 거 찾아보고 뭐 아니면 그냥 자기한테 맞는 스트레칭 방법들을 좀 찾아봐요. 나 스스로를 사랑하자 항상 다짐하는데 남들 앞에 서면 한없이 작아져요. 그럴 수 있죠. 남들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져. 굳이 뭐 작아질 필요 있을까요? 나 스스로를 사랑하는 것부터 일단 시작을 해야 되는 것 같아. 내 스스로를 사랑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뭔가 사랑하지 않을 때, 나 자신을 사랑하지 않을 때 되게 어려운데, 근데 하고 나면 되게 또 쉬운 거예요. 이게 진짜 어려운 거야. 자신의 좋은 점을 먼저 바라봐 주려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 남들보다 못하는 거, 혹은 뭐 내가 생각하기에 나의 나쁜 점을 바라보는 거 아니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잘하는 거, 혹은 뭐 나의 좋은 점. 그리고 일단 내가 살아가고 내가 보는 관점인데 왜 내 자신을 나쁘다고 생각을 해? 그냥 다른 거지. 그렇게 힘들게 할 필요 없을 것 같아, 내 자신. 제가 고민이 없냐고요?
고민? 고민 많죠. 늘 고민이죠. 뭐 어떻게 하면 이걸 잘하지 하는 것들 다 고민인데, 근데 그 고민에 나쁜 면은 최대한 안 보려고 해. 이제 뭐 그 고민에 이렇게 고민을 해서 나쁘게 되면 어떡하지, 그것부터 생각하는 순간 뭐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약간 스트레스를 받는 게 앞으로 일어나지 않을 거에 대한 스트레스를 뭐 대략 한 90% 정도 받는다고 들었어요. 근데 앞으로 일어나지 않을 스트레스 굳이 받아봐요. 지금 내가 이제 내 앞에 눈앞에 있는 그거에 딱 뭐라 해야 되나, 현실을 직시해서 스트레스 받는 것도 이미 10%인데 뭐 일어나지 않을 거 받아서 뭐해. 그래서 저는 최대한 눈앞에 있는 것만으로 그냥 뭐 업무 스트레스 뭐 이 정도는 받을 수 있겠지, 그런 것만 받으려고 노력하고, 그 외에 뭔가 앞으로 일어나지 않을 일을 걱정하는 거, 그거는 잠시 접어두는 편이에요. 물론 그런 스트레스를 받아서 되게 대책을 세워놓은 사람들은 그 스트레스가 딱 왔을 때, 이제 딱 그 상황이 왔을 때 대처하는 방법이 다르겠지. 근데 앞으로 일어나지 않을 일이 그 중에 몇 퍼센트인데 되게 일어날 일이 진짜 작을 거란 말이지, 그 중에서. 그럴 거면 나는 안 받는 걸로 선택할래. 그리고 그 일이 딱 닥쳤을 때 그때부터 생각할래요. 어차피 그때 되면 받는 스트레스 똑같을 건데. 먹는 걸 좋아하고 먹는 걸로 스트레스를 풀다 보니까 다이어트를 하는 게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어찌합니까? 뭐 할 때 하고 먹을 땐 먹으면 되지. 스트레스 받을 땐 먹고. 몰라, 근데 이거는 다 진짜 제 주관적인 생각이라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말만 들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주변 사람들이 이제 충고해주고 뭐라고 하기엔 너무 딱딱하고 조언해주고 첨언해주고 그런 것들 걸러들어요. 어쩔 수 없지. 나랑 그 사람이랑 노인 상황도 다르고 그걸 받아들이는 나도 다른데 뭐 어쩔 수 있나요? 뭐 다른 사람들끼리 살아가는 거면 그냥 뭔가 그런 방법도 있구나 정도만 생각하지, 그걸로 인해서 그런 방법을 인해서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났다, 그래도 사실 내가 했을 때는 좋은 일이 일어나리란 보장은 없어. 그냥 그런 방법이 있구나. 근데 그 방법을 선택하는 건 나고 그 방법을 책임지는 것도 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선택을 했으면 하지만 그 좋은 선택은 어떤 건지는 누구도 모른다는 거지. 해봐야 알아요. 그래서 계속 부딪혀봤으면 좋겠다라는 거. 밥보다 단 거를 좋아해서 고민이에요. 단 거 먹으면서 밥 먹으면 고민 안 해도 돼요. 근데 단 것만 먹고 막 밥 거르고 막 이러잖아. 그거는 안 돼. 나한테 혼나요. 오빠, 제가 좋아하는 남자가 연하인데 저를 친누나처럼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하면 그의 생각 달라질까요? 이거는 어렵네요. 친누나적인 모습으로 다가가는 것도 나쁘진 않으려나? 모르겠다. 이거 사람마다 너무 달라서 그 퍼스널 컬러가 너무 다르니까, 그 사람이 가진 성향이 다 다르다 보니까 어떤 조언을 해줘야 될지 모르겠네요. 아니면 그냥 일단 마음을 표현하는 거, 그것부터가 우선이죠. 보자. 사소한 거라도 좋으니까 오빠가 고민이 있다면 말해에게 고민 말해줘요. 고민은 털어놓는 것만으로도 후련하니까. 얘기할 거예요. 뭐 기분 나쁜 거 있으면 기분 나쁘다고 얘기하고, 기분 좋은 거 있으면 그거 표현이 잘 안 돼요. 나는 이게 조금 고민일 수 있겠네. 좋은 표현이 잘 안 돼. 희한해. 퍼스널 컬러예요. 내 색깔입니다.
오빠 어떻게 자신감을 얻습니까? 저는 자신감이 없어요. 자신감을 얻는 방법은 여러 가지죠. 아까 말했듯이 비교를 하지 않는 거. 근데 그냥 어떻게 보면 포기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밑밥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나 자신은 내 생각보다 그렇게 뛰어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내가 내 나를 되게 과대평가를 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저 사람처럼 했으면 저렇게 했을걸? 하지만 나는 하지 않는 사람인걸? 그렇게까지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인걸? 그러면 자기 분수를 어느 정도는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안 해봤잖아. 뭐 아니면 해봤는데도 그게 안 됐다면 그 사람이랑 나랑 상황이 다른 건데,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뭔가 말을 표현하는 방식에 따라서 되게 다를 거고, 뭐 이러저러한 거 다 다른데 그거를 뭔가 좋은 모습만 딱 보면 아유, 비교하면 힘들죠. 비교할 거 있나요? 그냥 나야, 나는 나야.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어제 나랑 비교해. 차라리 그렇게 비교하고 싶으면 할까 말까 할 때 저는 그때그때 달라요. 이게 내가 생각해서 진짜 무조건 좋다 하면 해야지. 할 거야 이제 나도. 근데 내가 생각했을 때 한 50%의 리스크가 있다. 그럼 조금 더 생각을 해보고 할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생각했을 때도 리스크가 크다. 뭐 리스크가 아니고 뭔가 결과가 불보듯 뻔하다. 그럼 안 할 거야. 직장인인데 미래가 너무 불안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래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그 미래 가지고 뭐 한다고 불안해해요. 그냥 지금 현실에서 내가 최대한 좋은 미래를 만들려면 어떤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될까를 먼저 생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 그 불안한 그 감정을 가지고 스트레스를 받는 그 시간이 너무 아까워. 나 같으면 그럴 것 같아. 그냥 내 미래를 좋게 만들려면, 예를 들면 내가 이제 오랫동안 뭐 노래를 하고 음악을 하고 할 거면 내가 지금부터 뭘 해야 되는지부터를 생각할 것 같아. 그 오랫동안 내가 노래를 하고 싶다라는 거는 그때 돼봐야 아는데, 근데 그동안에 아무런 노력도 안 하고 그걸 올 거라는 거는 너무 막연한 거고, 그럼 차라리 이거를 위해 뭐 예를 들면 발성법을 바꿔버린다던가, 뭐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음악들을 계속 최대한 찾아본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해 나가다 보면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목표가 크면 좋지만 그 큰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작은 것마저도 무시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 작은 목표 하나하나를 가지고 그 목표를 하나하나씩 이뤄갈 때 그 성취감도 느껴야 되고, 그리고 그 하나하나로 내 자신감을 찾을 수 있다는 말이지. 뭐 거의 뭐 여태까지 뭐 다 반말했던 것 같아. 몰라, 그냥 나 반말할래. 아직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데 가끔은 제가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저보다 잘하는 사람들한테 질투해요. 오, 당연히 질투하죠. 근데 그 질투의 좋은 모습, 그 질투를 좋은 쪽으로 갈 수 있는 질투만 해요. 그 외에 뭔가 사람을 끌어내리고 약간 그런 질투는 나한테도 도움 안 되고 상대방한테도 도움 안 돼요. 그냥 그리고 한국어 잘하면 좋겠다. 부럽네요. 한국어 좀 잘해서 나도 한국어 좀 잘하고 싶고 영어도 잘하고 싶고 뭐 언어 이런 거 다 배우고 싶은데 에이 뭐 조금씩 하고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한까지. 나는 나를 알거든. 막 지금 당장 막 모든 걸 다 막 머리에 입력한다 해서 내가 그걸 받아들일 수는 없거든. 그래서 제가 트위터를 하면서 그 영어 단어를 조금씩 배워가고 있는 거야. 그렇게 하면은 내가 어느 정도는 기억할 수 있을 것 같거든. 그래서 요즘 모든 일에 죄책감이 들어요. 모든 게 다 제 탓 같고 그래서 정신적으로 좀 힘든데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죄책감을 왜 들지? 모든 게 내 탓 같고
내 탓 같고라는 말을 썼다라는 거는 내 탓일 수도 있고 남 탓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차라리 남 탓만 해요. 왜 내 탓을 하고 있어? 왜 나를 안 그래도 막 다른 사람들이 이제 내 탓을 하게 되면 타이로 그 뭔가 내 탓이 되는 건데 근데 거기에다 왜 나까지 나한테 스트레스를 주냐 이거죠. 그냥 내 자신 좋자고 막 뭐든 좀 해봐요. 막 합리화를 하든 뭐 자기 분수를 깎아내리 그러니까 자기의 깜냥을 내가 할 수 있는 최대치를 더 깎아놓든 뭔가 그런 조치가 있어야지. 뭐 그런 거 아니고 막 다 높여놓고 막 사람들 하는 말 다 듣고 그러면서 자신감을 찾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나 다른 사람이 내 탓을 해도 그건 네 탓 하고 약간 그런 것도 필요한 것 같아. 그리고 뭐 미움받을 용기라고 해야 되나? 미움받을 용기를 내서라도 내가 할 말은 하고 해야 되는 것 같아. 그 미움 하나 가지고 나를 미워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그 미움 받는 표현을 안 해서 나를 미워할 바에는 차라리 그 상대방한테 미움을 받는 게 낫지. 안 그래요? 상대방이랑 나랑 아무리 많이 붙어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나랑 내가 붙어 있는 그 시간만큼은 적어도 안 될걸? 그거는 확실해요. 그러니까 그럴 바에는 24시간 나를 힘들게 할 바에 차라리 그냥 뭐 이 사람이랑 붙어 있는 한 12시간만큼이라도 그냥 차라리 덜어내는 게 낫다라는 거죠. 그랬으면 좋겠어요. 몰라 뭐 그게 쉽나? 아유 사람이 다 그래. 다 내일이면 뭔가 되게 모든 게 다 힘들고 한데 옆에서 한 발짝 옆에서만 봐도 크게 생각보다 그렇게 크게 생각할 것도 아닐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 방면으로 생각해요. 여러 방면으로 내가 좋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최우선인 것 같아. 물론 배려를 하지 말라 이건 아니에요. 배려해야지. 근데 그 배려도 솔직히 내가 내 자신에 대한 여유가 있을 때나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 뭐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이기적인 사람이니까 이기적으로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너무 이타적으로만 생각을 하다 보면 나를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 근데 나를 안 잃어야 상대방을 마찬가지로 존중을 해줄 수 있으니까. 물론 내 생각이에요. 다. 저는 모든 걸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잖아. 하지만 물론 내 안에서는 내 거에 대한 확신은 있어. 근데 그거를 얘기할 때는 다 생각이 다르고 다 그런데 뭐 그거를 맞다라고 주입하고 싶지 않아.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나랑 좀 맞는 것 같아 하는 것만 받아들여요. 그 외의 거는 그냥 싹 걸러. 나랑 만약에 정반대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근데 그게 나 자신한테 확신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다. 그럼 이 얘기 안 들어도 돼요. 그냥 성진이는 저런 생각을 하는구나. 이 정도만 알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쟤는 저렇게 얘기를 하는 거구나. 이 정도? 뭐 이해할 수 있는 약간 폭을 넓히는 거. 이거는 부모님 해야 되는 것 같아. 저도 나랑 다른 사람들을 봤을 때 막 나랑 달라. 나 싫어. 이렇게 안 해. 그냥 저렇게도 생각을 해? 약간 생각의 차이인데 근데 그게 더 마음 편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 막 싫어 하고 막 하는 거는 그 싫어하는 감정마저도 솔직히 아까워. 그럴 바에는 이 사람은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생각을 했구나 라고 차라리 이해를 하는 게 더 편하죠. 그러니까 그게 이해라고 하지만 나랑 너무 다른 사람이면 뭐 어느 정도 포기를 하는 것도 맞는 거라고 생각해. 나는 몰라. 뭐가 맞고 뭐가 틀리고 이런 게 뭐가 상관 있어요. 그냥 나랑 안 맞으면 다른 거고 틀린 건 없어. 그 사람도 그 사람 말에 생각이 있는 건데 내 생각이에요. 몰라. 이 고민 상담을 하면서도 어려운 게 되게 많아요.
무언가를 도전할 때 스스로에게 거는 주문이 있나요? 주문을 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아까 말했다시피 자존감이 높다 보니까 야, 넌 하면 누구보다 잘할걸? 라는 생각이 약간 어느 정도는 깔려있는 상태로 시작을 해서, 근데 다만 나는 그거를 그 사람만큼 그러니까 해낼 수는 없는 사람이라는 걸 나는 알아요. 그러니까 내 주제를 아는 거지. 그래서 그 정도까지 안 해도 뭔가 그걸 바라는 거는 그건 욕심이야. 그냥 내가 하는 만큼 바래요. 그냥. 그래서 그냥 하지만 내가 만약 저 사람만큼 하면 누구보다 잘해낼걸? 이라는 생각은 있어요. 하지만 나는 그만큼 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그러니까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큰 것 같아. 근데 그 기대를 나에게 그 기대를 굳이 막 키워놓을 필요 없잖아. 실망을 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럴 거면 차라리 나를 낮춰놓고 거기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면 내가 이 정도로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난 이 정도도 안 했는데 이 정도까지나 얻었어? 이게 가능해서, 그러니까 내 자신에 대한 자존감만큼 적어도 좋아질 수 있죠. 자신감은 또 다른 얘기예요. 자신감은 뭐 바깥 사람들이 봤을 때 나를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에 대한 의문부터 시작해서 자신감이 되게 깎이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자신감을 채웠던 거는 확실히, 그러니까 일단 마이데이 분들, 그리고 우리 가족, 그리고 내 친구들, 그리고 우리 멤버들, 내 사람들이 확실히 많이 그 자신감을 채워줬어요. 믿음을 계속 줬거든. 나를 믿고 있잖아. 나를 믿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야. 행복하고 싶은데 저는 행복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해요. 바뀌고 싶은데 그걸 제가 막는 것 같아요. 안 해요. 왜 막고 있지? 왜 행복하면 안 될까요? 모든 사람은 자기의 행복을 위해 살아간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행복하기 위해서 고생을 하는 거는 있지. 근데 결국에는 행복하기 위해서 있는 거잖아. 근데 그것마저도 이제 부정을 해버리면 너무 힘들걸? 힘들잖아. 그냥 그걸 긍정을 해버리고 수긍을 해버리고 인정을 해버리고 난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쪽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좋아하는 남자 만났을 때 말이가 없어서 그 남자가 난 재미없는 여자로 생각해요. 나는 어떻게 해요? 말이 없어서 만났을 때 말이 없어서 재미없는 여자로 말을 하면 되죠. 재미있든 없든 내 얘기를 하면 되지. 내가 관심 있는 걸 얘기할 때는 누구보다 좀 더 빠삭한 사람이 될 텐데. 그리고 상대방이 그 재미를 바라지 않을 수도 있잖아. 그냥 상대방은 나에게 진중함을 바랄 수도 있고. 근데 그 진중함이 이제 내가 잘 아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나올 가능성도 높고. 그리고 뭔가 좋아하는 얘기를 내가 관심 있는 얘기를 하다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신나서 얘기를 하면, 물론 사람마다 달라요. 받아들이는 사람마다 다른데, 근데 차라리 뭐 아무 얘기 안 하는 바에는 그냥 내가 관심 있는 얘기라도 해보는 게 낫지 않을까요?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자꾸만 실패만 할 것 같다고 생각하게 돼서 할 수 있다 하는 게 정말 어려워요. 근데 실패는 해야지. 누구든 실패를 해야죠. 실패를 해봐야 이제 똑같은 실패를 안 할 건데. 근데 그게 두려워서 처음 시도조차 안 하는 거는 아깝잖아요. 시간 아까워요. 시도해보고 실패해버려요. 근데 그게 만약에 너무 큰 타격이 오고 막 이러면은, 그러니까 실패를 감내할 마음 준비가 되고 난 다음에 했으면 좋겠어. 시도. 그 마음의 준비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근데
그걸로 인해서 많은 걸 잃을 수도 있지만 그만큼 얻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삶에서 이제 좋은 경험과 나쁘다. 그러니까 내가 나쁜 경험을 이렇게 두 개를 다 가지잖아요. 살다 보면 뭔가 좋은 경험은 되게 작은 것 같고 나쁜 경험은 되게 많은 것 같잖아.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 같잖아. 근데 나는 이 나쁜 경험을 나쁜 경험으로 보잖아요. 나쁜 경험이 어찌됐건 그런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제 앞으로 좋은 경험들을 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진걸? 근데 뭐 조금이나마 어릴 때 조금이나마 지금 내가 이제 자각을 할 때 더 실패를 해보는 게 더 나쁜 경험을 해보는 게 낫지 않을까요? 고칠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은 시기에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근데 막 잃을 게 많으면 막 뭔가 도전을 하기가 되게 겁난다라고 하지만 근데 그 잃을 것마저도 사실 여태까지 도전을 해와서 그걸 가진 건데 근데 그 잃을 거를 생각해서 도전을 안 해서 더 많은 거를 그러니까 더 많이 얻을 수 있는 거를 뭔가 못 얻는다는 거는 나한테 좀 되게 못하는 것 같아. 그냥 뭐든 다 도전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도전을 막 거리낌 없이 해보는 사람들은 나중에도 그러니까 만약에 자기가 이제 정말 밑바닥까지 갔을 때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는 것 같아. 그러니까 왜냐하면 자기는 실패를 여러 번 거듭해 왔고 근데 너무 큰 실패를 해서 이렇게 왔지만 또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그 용기가 있으니까. 근데 그것마저 안 하다가 이제 점점 내려가서 밑바닥을 쳐버리면 일어나기 되게 힘들 수도 있어. 정말 큰 계기가 있지 않은 이상. 그럴 바에는 그냥 차라리 내가 내 책임으로 그냥 팍 밑바닥을 치고 다시 계속 도전하고 막 사람이 원래 그렇잖아요. 막 좋은 때 있고 막 나쁠 때 있고 막 이랬으면 좋겠어요. 몰라 뭐가 맞는 건 아니야. 근데 완벽주의 성향이 있다 보니 제 자신에게 지칠 때가 있어요. 성진군은 지칠 때 마음을 추스르는 방법이 있나요? 저도 막 완벽주의였어요. 옛날에는 내가 잘하는 모습만 딱 보여주고 싶고 내가 모든 게 준비되어 있는 상태에서만 딱 뭔가를 하고 싶었어. 근데 그러면 늦다라는 거죠. 완벽을 추구하다 보면 완벽은 어느 순간에도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연습할 때 100%가 됐어. 내가 원하는 100%가 됐는데 무대 위에 올라가면 그 100%를 할 수 없어. 근데 그 무대 위에서 100%를 하지 못했어도 나는 그 무대로 인해서 뭔가 많은 걸 얻었다. 충분히 그럴 상황이 생길 거란 말이죠. 그럴 바에는 완벽한 거, 그러니까 내가 완벽할 때 보여주는 것보다는 그냥 좀 덜 완벽하더라도 일단 보여주고 난 다음에 내가 조금 더 그 완벽에 가까울 수 있을 만큼 있는 쪽으로 최대한 가는 거,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은 그렇게 생각이 바뀌었어. 잘하는 모습만 보여주고 싶잖아요. 나는 내가 못하는 모습 그리고 나의 약간 뭐 흑역사가 될 수도 있는 모습들 다 보여주고 싶어요. 근데 그걸로 인해서 그 마지막에 내 자신이 단단해져 있고 내 자신이 되게 뭔가 내가 바라는 그 모습에 가까워져 있다면 나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뭐 나의 진짜 밑바닥의 모습까지도 다 보여줄 수 있어요. 그래서 크게 막 나를 꾸미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내가 못할 때는 그냥 못하고 싶고 물론 욕심은 나지. 욕심은 나. 사람은 다 욕심은 내고 그 욕심이 없었다면 더 발전을 못하겠지만 근데 뭐 어쩌겠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인정해야지. 그리고 인정하고 뭐 더 나아지는 방법으로 최대한 가보면 뭐 언젠가는 좋아질 거예요. 좋은 쪽으로 가 있을 거야. 저만 느리고 멈춰있는 것 같아서 무서워요. 저같이 느린 사람도 있고 저같이 멈춰있는 사람들도 많아요. 나를 보면서 힘내요. 나도 그랬으니까.
감정 기복이 심해서 주위에도 민폐고 나 스스로도 스트레스 받아요. 감정 기복, 저도 다혈질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그게 컨트롤이 되기가 되게 힘들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 감정으로 인해서 내가 어찌됐건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뭐 인간관계에서가 됐든 뭐가 됐든. 그럼 그 책임을 최대한 좋은 쪽으로 지면 좋잖아. 내가 행동을 했을 때 그 책임을 져야 된다. 근데 그 책임은 나한테만 고스란히 오지 않아요.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갈 수 있단 말이지. 뭐 예를 들면 뭐 내가 뭔가 감정을 딱 표현했을 때 이제 쟤는 뭐 주변 환경이 그래서 그래 뭐라고 얘기를 들을 수도 있고, 그러면 내 주변 사람들한테 내가 피해를 주는 거잖아. 그냥 그런 거를 조금 더 생각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주변 사람들에게 최대한 뭔가 뭐 내 주변 사람들이 그렇잖아. 아무래도 내 주변 환경이 잘못되지 않았음을 생각하고 싶잖아. 나도 그러려면 그런 부분은 뭔가 조금 더 내가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 근데 감정을 막 숨기라는 게 아니야. 감정을 누르고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뭔가 그 상황만 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나는 이런 부분 되게 싫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용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몰라라도 나도 몰라요. 내가 뭐 얼마나 뭐 살아봤고 얼마나 내가 뭐 겪어봤다고 내가 이런 얘기를 하나 싶겠지만, 그냥 내가 여태까지 겪어본 거,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거, 지금의 내 생각, 나도 나중에 되면 생각이 바뀔 수도 있고, 나는 언제든지 바뀌어요. 나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는 성격이다 보니까 때때로는 이게 좋아 보이다가 저게 좋아 보이다가 저도 많이 바뀌어요. 근데 뭐 그게 내 거면은 상관이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도 막 유도리 있게 생각해요. 막 이렇게 막 가도 그게 결국에는 내 생각이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뭐 되는 거지. 자신감 갖길 필요도 없고 좋은 것만 할 필요도 없잖아. 솔직히 나쁜 것도 해봐야 저게 좋은 거였구나 라고 생각이 들고. 아무튼 여러분들이 좀 더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 행복이라는 거는 가치관에 따라서 어떤 게 행복인지는 다 다르겠지만 행복은 되게 큰 틀인 것 같지만, 근데 그 행복하려면 일단 뭐 공통점은 나 자신이 행복해야 된다라는 거.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해야 된다. 뭐 이런 거는 아무래도 공통점이 되지 않을까. 뭐 그랬으면 좋겠어요. 나 자신을 우선시 생각해봐. 그렇다고 주변 사람들한테 피해 주지 말고 배려는 최대한 하면서 그냥 내 자신을 챙겨. 오케이. 아무튼 이 고민 상담이라 해놓고 굳이 고민도 아니고 상담도 아닌 거 하고 모르겠다 그냥 내 하고 싶은 말 했어요. 근데 이거 진짜 걸러 들었으면 좋겠어. 여러분한테 맞는 걸 들어요. 내가 해봐도 이게 맞는 것 같다 하면 그냥 들어주고, 아닌 것 같다, 쟤는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흘려. 오케이. 아무튼 꽤 오래 얘기했나요?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도 이런저런 얘기 많이 하고 싶어요. 나도 만약에 고민되는 거 있으면 얘기할게요. 편하게 얘기할 거야. 그냥 나 자신한테 진실됐으면 좋겠어요. 그랬으면 좋겠어. 아무튼 오늘은 이렇게 바이바이 하겠습니다. 저는 또 합주를 하러 가야 돼서. 오케이. 고마워요. 안녕. 바이. 밥 잘 챙겨 먹고.